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김수란입니다. 저는 잠시만요. 이게 공유.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김수란입니다. 저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무더위 쉼터 입지 분석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다들 체감하시고 계실 텐데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여름철 기온 폭염 발생 일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81년에서 10년 평년 대비 신평년 평균 기온은 0.3도씩 증가하였고 여름철 평균 기온은 1974년 22.4도에서 20년 24도로 1.6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연도별 폭염 발생 일수는 1981년에서 90년 평균 일수 대비 최근 10년간 평균 일수가 5.1도 증가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이례적인 폭염이 발생을 해서 역대 최장기 폭염 일수 그리고 역대 낮 최고 기온을 기록을 했고 온열 질환자도 4,526명, 사망자 48명으로 극심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폭염 인명피해 현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온열 질환자가 발생 특성이 노년층 그리고 남성 무직에서 높게 발생을 하였습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인구수 대비 높은 비율이 발생을 하여서 10만 명당 80대는 29명, 70대는 29.5명, 70대는 17명, 60대 12명, 50대 11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또한 노년층에서 높게 발생을 해서 80대, 70대, 40대 순으로 발생을 하였고 이는 곧 고령자가 상대적으로 폭염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폭염에 대비해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을 때 2005년도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폭염 종합 대책이 최초 수립이 되었고 매년 폭염 종합 대책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는 2008년부터 폭염 특보를 시행하고 있고 질병관리청에서는 2010년부터 온열 질환자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폭염 대책으로 무더위 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염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2018년에는 폭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으로 재난으로 명시가 되면서 이제 폭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제 지자체와 함께 무더위 쉼터 관리를 강화하고 특교새를 활용해서 그늘막 그리고 옥상 녹화 등 폭염 저감 시설 설치 및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에 자연재해 대책법상 폭염이 신설이 되어서 지역별로 폭염 대책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폭염 대비 자재, 장비 확보 등과 같은 폭염 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폭염 피해 저감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을 맡고 있는 이제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이제 지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노인 시설 그리고 마을 회관이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쉼터는 과학적 근거나 기준이 없이 담당자가 임의로 이제 위치를 지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별로 이용한 무더위 쉼터 개수에서 차이가 발생을 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고령자가 폭염이 특히 취약한데 그런 취약계층이 이용하기에 너무 을 가지고 있어서 이용에 제한이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무더위 쉼터 입지에 관한 평가 그리고 그 후에 셔틀버스 운행이나 폭염 대책 정책을 추진을 하기 위한 전국 단위 폭염 취약 계층 적극성을 고려한 무더위 쉼터 입지 현황을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무더위 쉼터 입지 적정사 평가를 위해서 기상청의 2013년도, 18년도 연평균 폭염특보 발효일수 데이터와 통계청의 노인 인구 관련 데이터,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무더위 쉼터 위치 현황 데이터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 위 자료를 가지고 무더위 쉼터 접근 불가 노인 인구를 평가해서, 그리고 연평균 특보 발효 일석을 분석을 하고, 두 번째로 쉼터에 접근이 어려운 일수 가치를 설정을 해서 무더위 쉼터 입지 적정성 수치를 산출을 하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수행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을 진행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무더위 노인 분석에서는 노인 인구 노인분들이 이제 선정 기준을 60m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실험에서 실 자유보행수고, 그리고 이용자가 가깝다고 물리적 거리 정도를 고려해서 660m로 이 기준을 설정을 해서 이 무더위 반경에 접근 불가한 노인 인구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제 일단 대구시를 분석한 것으로 설명을 드리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구시를 보시면 이 표는 대구시 내 고령 인구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대구시 내 무더위 쉼터 위치를 나타낸 것인데, 무더위 쉼터는 경도 그리고 위도 값을 이용하여 점 좌표를 나타내고, 버퍼를 이용해서 반경 660m 이 원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이제 무더위 쉼터는 중구, 그리고 북구, 중구, 남구, 서구 중심적으로 무더위 쉼터가 집중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고, 고령 인구는 중구, 남구, 서구, 달서구에 이제 놓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 자료를 QGIS 위치값으로 이제 결합을, 그래서 고령 인구 격자 내에 동일 위치 무더위 쉼터 버퍼의 속성값을 결합을 해서 무더위 쉼터 버퍼의 속성값이 눌러난 격자의 합을 시군구별로 구한 후 시군구의 총으로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대에서 이렇게 북구와 동구에서 무더위 쉼터에 도보로 15분 이내 접근하기 힘든 노인 인구수가 많은, 이러한 방법으로 불과 노인 인구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에서는 고성, 이렇게 양양, 인제, 혼천, 행성, 철원, 그리고 경도에서는 용인시, 춘천, 읍성인, 경남의 강릉 접근 불가 노인 인구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8년간 평균 특보였습니다. 이 영남 지역의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경상도와 전라도 일부 특보가 빈번하게 발효되는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적정성을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 해기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는데요. 쉼터 접근 불가 이 노인 인구 수, 그리고 폭염특보 발령 일수를 실제 폭염 피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제 독립 변수로 잡아서 해기 분석을 통해 결정을 하였습니다. 종속 변수는 1997년 97년에서 2018년 시군구별 온열 질환 사망자 수를 종속 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 인구 비율과 독립 변수를 노인 인구 비율과 폭염특보 비율을 독립 변수로 하여서 해기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수행한 결과 폭염특보 일수는 0.048의 해기 개수를 얻었고, 노인 인구는 0.09의 해기 개수를 얻어서 이렇게 얻은 해기를 곱하여서 무더위 쉼터 입지 적정성 수치를 산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산출을 한 결과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 강원도에서는
철원이,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영천, 용인, 충청은 읍성, 계산, 보은, 그리고 경북, 경남, 전남 이렇게 이런 지역에서 무더위 쉼터 입지 적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본 연구 결과는 정부 및 지자체의 폭염 대책이나 정책 마련 개선에 이제 필요한 하는 것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더위 쉼터 입지 적절성이 낮은 지역에 있어서는 이렇게 지역별 접근성이 쉬운 무더위 쉼터를 추가 지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상가나 공공장소, 금융기관에서도 무더위 쉼터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러한 지역별 접근성이 쉬운 장소를 지정을 해서 무더위 쉼터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폭염에 있어서는 앞서 이제 폭염 취약계층인 노인층 계층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분들은 야간에 에어컨이나 그리고 온도를 낮게 측정하는 그런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거라서 이제 야간에도 많이 폭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노인분들이나 폭염 취약계층을 예방할 수 있는 야간 24시간 무더위 쉼터 운영 정책 마련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노인분들은 이렇게 이동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무더위 찾아가는 서비스, 그리고 무더위 쉼터 셔틀버스 운영 정책 마련 같은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본 연구가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란 회원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예, 별다른 그 질문이나 코멘트는 없으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한 가지만 조금 코멘트를 드리면, 지금 이 무더위 쉼터가 실제로는 그 폭염, 그러니까 낮 동안의 최고 기온과 관련된 그 폭염과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서 일단은 그 계수들을 산출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그림에 나온 것처럼 실제로 야간의 무더위는 저희가 일 최저 기온이 이제 25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 날수 뭐 이런 부분하고 일단은 관련이 되는데, 실제로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추운 날 내지는 그 최저 기온의 상승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인제 그 이 주 야간을 다 고려한 그런 이제 입지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쪼끔 이 내용들을 보완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라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폭염특보 기준이 과거에는 또 최고 온도였다가 지금 또 체감 기온으로 되고, 그리고 국외에서도 야간의 최저 온도 이런 부분으로 이제 폭염특보 기준이 계속 그 부분에 따라서 변경되고 있는데, 그런 변경에 따라서 이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코멘트 감사합니다.